단기간에 이혼하는 부부들을 상담해보면 조금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지 궁금해요. 일단은 제일 많은 카테고리인 거는 같아요. 살아봤는데 아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차이가 났다. 한 명이 뭐 월등히 부족하다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한쪽 배우자한테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생기셔서 그게 갈등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변호사님, 15년 동안 이제 이혼 사건을 1000건 이상 진행을 하셨는데 요즘 특히 좀 이혼하는 사유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사유로 요새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지 궁금해요. 부동의 1위가 네. 막상 외도일 것 같은데 실제는 성격 차이랑 경제적인 이유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단기간에 이혼을 하신다고 하는데 몇 년 정도 안에 특히 이혼을 하시나요? 그냥 2, 3년 차에도 이혼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살아봤는데 안 맞는다. 황혼 이혼도 좀 많다고 하는데 요새 어때요? 황혼 이혼이 옛날에는 굳이 황혼 이혼을 뭘 하냐 그냥 조론하든 별거 하든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요즘에는 또 어머니들이 마음을 먹으시면 황혼 이혼은 거의 여자분들 입장에서 많이 제기를 하시거든요. 뭐 실제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황혼 이혼을 할 때도 변호사님을 찾아오시나요? 그럼요. 황혼 이혼은 양육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지만 재산 분할에 있어서 거의 신혼부부 이혼보다도 더 복잡한 쟁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복잡하겠네요. 서로 재산도 많이 얽혀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황혼 이혼의 쟁점은 재산 분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단기간에 이혼하는 부부들을 상담해보면 조금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지 궁금해요. 일단은 성격 차이가 제일 많은 카테고리인 거는 같아요. 살아봤는데 아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차이가 났다. 신혼여행 때도 참았는데 돌아오면서 이렇게 해서 차이를 느끼시고 좀 참아보시려고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금전적인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한 명이 뭐 월등히 부족하다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한쪽 배우자한테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생기셔서 그게 갈등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격지심이란 것도 남자들일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많겠죠? 아내가 좀 능력이 좋아서 네. 남편이 약간 자격지심을 느끼고 그게 약간 피해의식으로 좀 번져서 결국 네. 약간 이혼까지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약간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왔을 때 결혼 전부터 약간 이런 시그널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좀 의뢰인들이 말씀하셨던 게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은 결혼 준비할 때 뭔가 폭발적으로 결정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집의 위치라든지 어떤 집을 얼마나 대출을 끼고 산다든지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느냐 아니면 부담을 적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거주지를 양쪽의 직장의 중간으로 하느냐 어느 쪽으로 몰아주느냐의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처가 근처에 사느냐 시댁 근처에 사느냐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결정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다르게 수십 년간 살아오시는 분 남끼리 같이 사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틀어지거나 뭔가 갈등이 생기고 입장이 달랐을 때 조율을 해보는 게 연습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의 연습인데 그 과정에서 대화가 잘 되고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잘 조율하고 건강하게 싸우고 풀어갈 수 있는 커플은 이제 장기 레이스에서도 잘 달리실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갈등이 생겼는데 이걸 한쪽이 조율하는 거를 거부한다거나 동굴에 들어가 버린다거나 극하게 싸우고 서로 얘기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커플은 장기 레이스까지 못 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피형이 안 되겠네요. 회피형을 한 분이 굉장히 이해해주면 잘 갈 수도 있겠지만 회피해버리고 한 분은 말해서 풀어야 되는 커플은 최악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단기간에 이혼을 결심해서 오신 분들 중에 어느 한쪽이 회피하는 경우도 많았나요? 네. 저희 의뢰인이 여자분이셨는데 남편분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며칠 한 달 이내에 집을 나가서 그냥 연락 두절된 상태로 이혼하신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연락 두절된 상태로요? 그냥 그렇게 캐리어 싸서 집 나가고 끝이었어요. 어, 그 뒤로는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거의 회피가 아니라 도피형이네요. 네. 근데 뭐 찾아가시고 근데 시댁도 아무런 중재를 안 하셔서 그냥 그대로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항상 이혼 사유를 뭔가 우리 의뢰인들이 말씀하실 때 결혼 전에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결혼 전에 좀 쎄했는데 제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결혼 전에는 저한테 다 맞춰줬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의심을 해본다면 다 맞춰준다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쎄한 느낌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는 건강하게 대화해보시는 거를 권고해드립니다. 어찌됐건 공통적으로 솔직한 대화는 무조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새 또 황혼 이혼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황혼 이혼은 또 어떤 사유로 많이 이혼하시나요?
황혼이혼은 진짜 그 긴 기간 동안 정말 안 맞으셨을 수도 있지만 한쪽의 입장에서 정말 참아온 케이스가 많고, 그게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우리 어머니들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계속 가정폭력을 참으셨다거나, 성격 차이가 있어서 남편분이 계속 욱하는데 자녀분들 때문에 참으셨다거나, 그냥 종전의 사회 인식 때문에 참으셨다거나, 뭔가 억눌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좀 황혼 이혼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자식들이 이제 좀 성인이 되고 나면은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그래도 그 어머님들의 좀 인생에는 좀 긍정적이긴 하겠네요. 네, 실제로 그렇게 어머니를 계속 참으셨는데 자녀분들의 입장에서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지 말고 이혼해 라고 지지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소송 준비도 막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고, 맞아, 엄마 하루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라 라고 응원해 주시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상담을 하시면서 이 케이스는 진짜로 조금 결혼을 하신 거를 좀 결혼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사례가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혼하러 의뢰인이 오셨을 때 확실히 결정하신 건지를 먼저 여쭤보거든요. 자녀가 있는 경우는 한 번 더 여쭤봐요. 정말 확실히 결정하셨냐, 신중하게 숙고하셨는가를 여쭤보는데, 사실 대부분의 의뢰인께서는 여기 올 때까지 되게 많은 숙고와 번뇌를 걸쳐서 여기 오는 게 되게 힘드시거든요. 아무래도 신중한 결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를 거쳐보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근데 너무 전연차 부부인데 단순히 가치관 차이, 성격 차이로 살아봤는데 단기간 살아봤는데 6개월 해봤는데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또 속사정을 들어봤을 때는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 커서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자녀가 생기고 뭔가 연차가 더 깊어져서 헤어지는 것보다는 아닐 때는 또 빨리빨리 헤어지는 게 나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성격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좀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다든지 좀 대중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일 때 성격 차이를 좀 둘러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별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 부족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인데 할 일이나 뭐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다 엑셀로 서로 분담표를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돈 분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 반반 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반반, 생활비도 반반, 집값도 반반, 대출 이자도 반반, 공평하게 집안일도 반반. 그래서 이게 좀 어긋나면은 그것 때문에 못 참고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MBTI T제일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엑셀을 그리면 저는 소장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는 뭐 좀 누가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선 덜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또 포용하고 이해해주는 거 역시도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 사실 희생은 어떻게 보면 필수잖아요. 결혼을 하다 보면은. 그쵸. 특히나 자녀를 낳고 하다 보면은.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혼을 확정하고 이혼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한 다음에 오신 분도 있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혼을 고민하면서 찾아오신 경우도 있죠. 네, 많아요. 좀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가 조금 궁금해요. 진짜 저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오늘도 제가 가정폭력이 너무 심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친정 식구들도 다 이혼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거 너무 심한 케이스 같습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뢰인은 오늘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이제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또 큰 결심이니까. 네, 변호사님 제가 하긴 할 건데 사실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고, 저는 결정하시면 그 다음에 절차는 다 안내해드렸지만 그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녀가 있는 케이스인가요? 네. 더 힘들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5년 전에 이혼을 결심하시고 꾹꾹 참아왔는데도 폭발해서 오셨지만 결정은 아직 어려우신 거예요. 그만큼 관성이 힘든 것 같아요. 그분이 가정폭력이 있으셔서 상담을 이제 일일이 연계해서 받으셨는데, 거기 상담 선생님이 되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해요. 안 될 것 같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울지만 말고 빨리 대처를 해라 라고 많이 권고를 해주셔서 이 자리까지는 오셨는데, 아직은 결정이 좀 필요하신 단계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신 외부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좀 확고하게 결정하시고 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본인의 가치관이나 판단이 뚜렷하신 분들은 아닌 건 아니어서 빨리 결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2, 3년 이내 단기간에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해서 왔는데, 변호사님 입장에서 약간 이혼을 만류하는 케이스도 있었을 것 같고.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같은 아파트 단지 사는 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은 이혼을 만류했어요. 왜냐면
혼인 기간이 3년 차 정도? 되게 단기간 부부인데 어린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이혼에 대한 고민은 기본적으로 남편하고 성격 차이이긴 했는데 본인이 육아에 있어서 남편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는 걸 굉장히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는데도 그거는 시부모님 도움 받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우리 부부가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강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또 육아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남편분과의 갈등이 있으신 케이스인데 저는 일단 그분은 이혼을 권고하지 않고 한번 다시 살아보라고 저는 권고를 해드렸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그렇게 주위에서 도와주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가족이니까 도움을 편하게 받으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나 혼자 이걸 모든 걸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고 가족들, 시댁이든 친정이든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도와주신다고 할 때 편하게 도움을 요청해보고 부부관계도 회복하라고 조언을 해드려봤습니다. 혹은 약간 고민을 하는데 변호사님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조금 기간은 짧지만 오히려 5년 차가 되기 전에 빨리 이혼하세요. 이런 케이스도 있을까요? 그런 케이스는 의뢰인들도 잘 마음을 먹고 오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어떤 그런 어플 같은 걸 통해서 뭐 성매수를 한다. 성매매. 외도를 한다. 뭐 이런 케이스는 사실 저는 한 번 하는 분은 사건에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거네요. 네, 안 하시는 분이 있고 하시는 분이 있을 뿐 한 번 하는 분은 못 봐서 그런 것들이 2번, 3번 반복됐을 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볼 땐 또 더 반복될 게 보이거든요. 폭언이나 폭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두 번이 넘어가면 그 다음엔 수위가 더 세지고 더 심해집니다. 또 생활비를 줬다 안 줬다, 카드를 줬다 끊었다가 경제력으로 압박하시는 분들 그런 게 한 2회 이상 반복되고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반복될 게 뻔히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결정하시라고 권고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약간 정확한 유책이 상대방에게 있고 근데 그게 갱생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네. 이런 경우에는 하루빨리 헤어지셔라. 오늘은 조금 단기간에 요새 이혼을 많이 하는 단기간에 이혼하시는 케이스 그리고 황혼 이혼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저희 다음 영상은 영상 하나로 이제 이혼 소송 비용이랑 기간이랑 절차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좀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오늘도 되게 감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